안녕하세요. 뿌띠리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종잣돈을 모으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웬 사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주변에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네이버에서 제니스 라이프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카페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사기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겪으시는 사기가 바로 전세 사기인 것 같아요. 그 본인이 당했거나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당하신 분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그동안 일해서 모은 목돈에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내셨을 텐데 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여곡절 끝에 허그를 통해서 돌려받으신 분도 계시긴 하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 사실 이제 돈도 돈이지만 멘탈도 좀 많이 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세 얻으실 때 한 번 더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보증보험 가입하시고 혹은 전세권 설정을 하신다거나 이런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너무 전세가 싼 곳, 이런 곳들은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준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보다도 일단 당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힘들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사람은 과연 누군지 얼굴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이 전세 사기 못지않게 또 규모가 큰 사기는 바로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시민더키라는 영화를 보고 정말 좀 놀라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저희 카페 식구들하고 이제 줌 번개를 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 거예요. 저희 카페에는 이제 2억을 당했다, 1억을 당했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것도 되게 멀리 있는 남 얘기가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건지 여쭤봤더니 이제 그 2억을 당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아예 해킹을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제2금융권에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을 하신 거죠. 아무래도 그쪽들은 대출이 좀 쉽게 나오잖아요. 소액으로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대출이 좀 쉽게 되는 편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을 해서 대출을 받은 거죠. 이런 업체들이. 그래서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는데 휴가여가지고 자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자고 있을 때 문자가 계속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는 중이어서 좀 이따 일어나서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낮잠에서 깨서 문자를 이렇게 봤더니 대출 승인 문자가 막 수십 개가 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놀라가지고 봤더니 대출받은 총 금액이 대략 2억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 은행에서는 이 업체에서는 그분한테 그분 통장에 돈을 보내준 게 맞기 때문에 그 돈은 일단은 본인이 갚아야 된다.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 이 범인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의 돈을 받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그분이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보다는 뭔가 구제책이 좀 많이 생겼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또 이런 일도 겪지 않는 게 되도록이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우리가 더 많이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해킹당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휴대폰 관리를 좀 더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날아오는 문자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검찰청을 사칭한다거나 국세청을 사칭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딸려오는 그 링크 같은 거 함부로 누르지 않게끔 조심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만져보지도 못한 돈 2억을 내가 벌어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쵸? 다행인 건 가족분들이 그래도 다 같이 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시기도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가정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앞이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사기에 엮이지 않을 수 있게 관리를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각종 신종 수법들을 계속 개발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미리 알고 막아내기도 또 쉽지 않은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이런 거 외에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기 케이스들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카페 회원 중에 한 분은 재테크 무료 클래스를 들었다가 이어서 1대1 무료 상담을 해준다고 해서 그 무료 상담을 신청을 했고, 근데 그 무료 상담 과정에서 굉장히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클래스를 권유받아서 이런 또 이제 고액 강의를 듣게 되는 이런 경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돈이 없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무료라고 해서 강의를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는데 뭔가에 홀린 듯이 이렇게 5, 600만 원짜리 강의를 듣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이어서 또 부동산 물건도 추천을 하셔가지고 부동산 투자까지 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사기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 계속 이런 이제 감언이설을 계속 듣고 관리를 본인들이 계속해서 해주겠다. 전혀 신경 쓸 게 없다. 그리고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당신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도 된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투자를 하셨는데 막상 계약을 하고 보니까 관리해주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매매가보다 이제 전세가가 떨어진 상태여서 역전세가 나가지고 본인 돈으로 이 전세 보증금,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 돈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돈이 없었고 그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재테크가 더 간절했던 분이었어서 대출도 1금융권에서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약관대출이라던가 신용대출 그리고 카드론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건 다 땡겨서 전세 보증금을 빼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지금 손해가 더 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후킹을 하고 뭔가 책임을 져줄 것처럼 얘기한 그쪽의 잘못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함부로 이거 사기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짜 뭐 저가, 무료 뭐 이런 것들 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케이스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이렇게 공짜, 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런 뭐 부동산 클래스, 뭐 재테크 클래스뿐만이 아니라 그런 좀 짠테크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당하시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돈 좀 아끼려고 중고거래 하시거나 돈 좀 아끼려고 뭐 싸게 파는 그런 현금 입금하시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친구 결혼식에 가전제품을 사주고 싶어가지고 결혼 선물로 막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굉장히 싸게 파는 쇼핑몰을 발견을 하셨대요. 그래서 현금을 보내라고 하셔가지고 현금을 입금을 딱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업체가 연락이 없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한 푼이라도 아껴서 빨리빨리 종잣돈 모아야지 라고 했다가 그랬다가 오히려 이런 좀 싼 거, 저렴한 거, 이런 거에 오히려 당하는 경우들,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진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특히나 뭐 헬스 클럽 같은 경우도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뭐 6개월 단위로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출하실 때 정말 믿을 만한 곳인지 내 돈을 줘도 괜찮은 곳인지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너무 싸면 한 번 더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짠테크의 기본 원칙은 저는 내가 필요한 물건을 그 물건의 가치에 맞게 필요한 만큼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쓸 안 쓰를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면 된다. 근데 이제 너무 절약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뭐 무료라던가 저가라던가 뭐 핫딜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잣돈 모으시는 분들 특히 이런 것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비해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요. 그치만 결국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날아가는 돈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아깝기는 매한가지고
그리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받는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내 감정에 대한 이런 것들도 다 낭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너무 그런 유혹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되게 기승을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 리딩방인 것 같아요. 특히 유명인을 사칭한 리딩방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이제 하신 분들 모여가지고 그런 공개적으로 이런 거 처단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굉장히 많이 그런 문자가 오고, 유명인을 사칭한 뭐 그런 리딩방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 입장하셔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물론 저는 그냥 웃고 마는데, 돈이 급한 분들은 아마 이런 거에 또 되게 혹하실 것 같아요. 유명인이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흔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과연 유명인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충분히 돈 잘 벌고 있는데 굳이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또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도 아이디를 해킹을 해서, 다른 사람 아이디를 해킹해서 마치 저인 것처럼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셔라 뭐 이런 댓글을 막 엄청 한꺼번에 막 1초 사이에 뭐 몇십 개를 달고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희 카페 회원들은,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이거 가짜다, 이거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아시는데,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게 또 진짜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신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런 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소통방, 리딩방, 급등주 추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고수익 프로젝트, 절대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입장하셔서 주식 투자를 하셨다가 손해를 봤다는 분도 또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드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수법을 자세히 보면 결국은 나의 어떤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을 좀 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잣돈을 모으는 이 기간 동안에 돈을 모으면서 함께 해야 될 게 바로 내 마인드 세팅인 것 같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유 없이 싼 건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냥 주는 것들,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내가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내 마음을 좀 단단히 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불안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종잣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그 다음 투자 레벨로 올라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종잣돈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한번 크게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좀 뭐 자질구레하게라도 이런 사기를 당하고 나면 여러분이 다시 처음부터 출발을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혹은 또 대출부터 갚는 오랜 시간 또 이 대출을 갚는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진 않더라도 큰 돈을 잃진 않았지만 멘탈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또 이렇게 이겨내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필요한 여러분의 마인드 꼭 놓치지 말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나쁜 놈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의심되고 뭔가 조금 불안하고 하시면, 그러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한번 물어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일까? 이거 괜찮은 걸까? 이렇게 좀 물어보시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거 사도 될까? 여기다 돈 보내도 될까? 나 뭐 이런 거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한 번쯤 좀 의심을 해보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다 하시면 제가 있는 카페로 오세요. 제리스 라이프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이미 이렇게 사기를 당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건 의심해야 된다, 이거는 100% 사기다,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오셔서 누군가에게 좀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셔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또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나쁜 놈들이 많기 때문에 또 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건 이미 발생된 일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빨리 내 마음을 추스리고 또 그 다음을 수습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하려면 또 내 마음이 튼튼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키우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좀 두서는 없지만 그래도 종잣돈을 모으시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런 다양한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가 뭐 모든 사기의 케이스를 다 알 수도 없고 그 사기를 피하는 모든 방법을 또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뭐 그런 경험도 뭐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제가 들은 이야기 위주로 좀 이렇게 전달을 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게끔 좀 도와주시는 것도 선한 영향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런 작은 유혹이나 아니면 큰 위기를 만나지 않고 차곡차곡 종잣돈을 모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투자도 재미있게 하고 일상이 재테크가 되면서 즐겁게 함께 부자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참 저희 카페에서는 환경을 생각해서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챙겨서 사용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텀블러를 쓰면 텀블러 할인도 되고 탄소 포인트 같은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왕에 음료를 즐기신다면 종이컵보다는 텀블러를 사용하셔서 돈도 좀 아끼고 환경도 챙기시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 응원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